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순행 부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순행에 대해서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취합해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국내에서 순행 부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시는 모멘 테크놀로지의 민경모 대표님이십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경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씩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커수를 하게 되면 최소 금액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요? 네. 라디에이터를 어떤 걸 하시는지, 쿨러를 어떤 걸 다실지, 펌프를 어떤 걸 쓰실지에 따라서 금액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각 제조사에서 키트 상품으로 나오는 거 기준으로 하시면 보통 한 30만 원에서 5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키트 상품들 있잖아요.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처음 도전하실 때는 좋겠는데, 확실히 이론과 꼭 구성되어야 될 부품들을 모르시고 하신다면은 나중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그 어떤 제품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솔직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수로를 복잡하게 많이 꺾으면 냉각수가 관을 타고 가는데 힘이 들까요? 제 생각에는 펌프 성능을 떠나서 밴딩 시장님 요거 해보셨잖아요. 네네네. 밴딩을 하면 이 안에가 수축이 일어나지 않게끔 오링을, 오링을 넣고 네. 그 다음에 열을 가해서 밴딩을 하시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여기 안에 내경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럼 밴딩을 100번을 하건 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순환이 잘 왜냐면 되죠. 안에 이 면적 자체가 요 원의 이제 면적 자체가 줄어들지 않기 줄어드는 때문에.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쵸. 단지 꺾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이 생긴다면 생길 수 있는데 굉장히 저는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제 그리고 생각에는요. 펌프의 성능이 기본적으로 따라주면 그렇죠. 네, 네. 순환시키는데 네, 전혀 네, 네. 문제 없다는 다만 거죠.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제조사들에서 얘기하는 스펙이 분당 몇 리터, 뭐 시간에 몇 리터, 뭐 이렇게 네네네네. 돼 있는 물에 대한 양이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수도라 그래갖고 만약에 여기서 직선으로 만약에 중력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위로 네. 올리게 됐을 때 몇 미터까지 이 물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스펙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밴딩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고도 차이에 의한 이제 물이 조금 올라가질 못하는 경우는 생겨요. 고도 차이가 네. 극심하게 나지 않는다면 크게 성능에 밴딩을 많이 영향이- 하는 거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겁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양컴님이 가장 많이 쓰시는 피팅, 파이프 등의 제품명이 뭔가요? 저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커스텀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아, 요 배로. 중국 배로 네. 제품. 네. 생각보다 가성비가 되게 좋아서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가성비가 네, 진짜 네, 좋아서 네, 많이 네, 쓰죠. 그리고 누- 품질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네, 나쁘지 네. 않죠. 오링이 총 4개가 박히는 구조죠. 네. 피팅에 총 3개가 들어가 있고 배관을 통해서 네, 하나 더 네. 체결해서 고정해주는 거 하나. 오링이 4개가 체결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가장 비싼 피팅이 있어요. 비츠파워라는 제품인데 얘는 오링이 2개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피팅 안에 체결되는 오링은 하나고 배관을 통해서 체결되는 게 하나거든요. 그래서 총 오링이 2개가 체결되는데 체결력이 좋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초보자한테 권장하진 않아요. 배관이 제대로 체결이 됐는지 얘처럼 느낌이 확실하게 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EK, 비츠파워 다음으로 비쌉니다. EK 제품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터치아쿠아 제품, 얘는 총 3개의 오링을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얘도 비츠파워 자회사이기 때문에 체결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편이고 가성비가 좋아요. 베로우만큼 가성비가 좋은데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브랜드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몇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많이 유통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한다면 터치아쿠아나 베로우 제품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가성비는 베로우가 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이 아크릴이면 어떻게 관을 꺾나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뭐 그러면 더 좋죠. 자, 아크릴관을 어떻게 꺾으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히팅건이 필요합니다. 사실 드라이기로도 되는데 드라이기는 열이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히팅건을 필요로 하고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 얘기로 하면. 그리고 오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의 내경이 그쵸. 줄어들지 수축이 안 되게. 않도록 네. 해주는 오링이 필요하고요. 안에 물을 조금 넣고, 배관 안에 물을 조금 넣고 하시면 나중에 꺾고 빼실 때 조금 편해요. 히팅건의 온도를 올려주시고요.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그때 대고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 정도 돌아가면 꺾이는 느낌이 나요. 그때 이렇게 꺾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꺾으면 여기 보시면은 쭈그러든 거 보이시죠? 그냥 꺾으면 이렇게 쭈그러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밴딩 툴이라고 하죠. 네. 밴딩 툴을 사용 안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막 꺾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한쪽 면만 가열을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양쪽 면을 가열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가열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살살 꺾어주시면 아까랑 다르게 밴딩 툴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조금 많이 해보셨다라고 하시면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꺾으셔도 문제 없으십니다. 밴딩 툴을 왜 써야 되냐면요. 이쪽 방향으로 꺾으면서 좌우로, 그러니까 이쪽 방향의 90도 방향인 요면하고 반대 요면이 눌렸죠. 그러니까 눌리면서 그러니까 바깥으로 팽창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주는 밴딩 지그가 필요한 거죠. 그 툴 안에다 넣고 하면 요것도 팽창되지 않게끔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렇죠. 빨대 꺾듯이. 네네. 네. 다음 질문은 커수 빌드할 때 그래픽카드에서 바로 CPU로 배관 작업을 하면 그래픽카드 열 흡수한 냉각수가 바로 CPU로 들어가는 건데 발열해소에 지장이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은 질문을 받긴 했었는데 펌프에서 나오면 보통 그래픽카드로 먼저 가잖아요. 보통 네. 평균적으로. 그리고 그 그래픽카드에서 순환된 냉각수가 열받은 냉각수가 CPU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네. 이 상태로 CPU로 바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없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 저도 사실은 그 구간마다 수온을 체크를 해본 적은 사실은 한 번도 없어요. 네네.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각 포인트마다 냉각수 온도가 분명히 다르긴 할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CPU가 1도, 2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냉각 구조로 구성이 돼 있는 상태라면 냉각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된 순행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저 역시. 그것보다는 냉각이 잘 될 수 있는 그 뭐 예를 들면 CPU를 뭐 몇 와트짜리를 썼고 VGA 카드 몇 와트짜리 썼으면 그에 합당한 뭐 라디에이터 뭐 열수라든지 네네. 5열 이상 쓰거나 3열 이상 쓰거나 이쪽을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정돼 있는 냉각 능력 안에서는 거기 온도 조금 올라가고 여기 온도 조금 내려가고가 크게 어떤 시스템 문제를 야기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분명히 영향은 있다고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무래도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거기에요. 얘가 조금 더 냉각이 잘 되게 하려면 얘가 열을 받는 거고요. 얘가 냉각이 좀 더 잘 되게 하려면 얘가 열 받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쿨러를 사용을 하시거나 더 많은 라디에이터 혹은 라디에이터에 장착되는 쿨러를 신경을 쓰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순행 부품은 왜 이렇게 비싼가요? 공장이나 제조사에서 물건을 만들 때 이제 금형이란 걸 만들어서 이제 금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물건들이 있어요. 네네. 이것도 그냥 CNC 가공을 한 거고요. 이 뚜껑. 그쵸. 금형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 물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얘는 제 생각에 아크릴 파이프가 금형에서 생산이 된 거를 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좌우를 커팅을 하고요. 여기도 보시면 CNC 가공을 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여기 펌프 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CNC. 여기 보시면 아세탈이라는 소재를 네. 가지고 다 CNC 가공을 한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양산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양산을 한 거지만 어렵죠. 그런 이제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금형을 사용한 제품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스텀 부품은 좀 비싸다. 가격이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또 모든 PC에 모두가 쓰는 부품은 아니잖아요. 그쵸. 예. 일반적으로 공랭 시스템 같은 경우에 펌프를 아예 안 쓰고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네. 시장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 제품을 개발을 했을 때 네. 어느 정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서 판매량이 나오면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분명히 이제 더 많이 하면은 더 싸지는데. 가격을 싸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요소들이 같이 겹쳐서 가격이 비싼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 네. 순행에 들어가는 부품이 다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동광과 아크릴 배관은 발열해소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확실히 여름에랑 겨울철에는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가 좀 낮죠. 그쵸. 그리고 네. 여름철에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같이 가동이 되면은
온도가 낮잖아요. 네. 그래서 동일한 시스템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유온 자체가 2도 정도 차이가 나요. 아, 차이가 근데 있네요. 유온 자체가 2도 정도 차이면 되게 큰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온도 차이는 확실히 저는 있다고 확신을 할 수가 예.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과연 순행은 돈값을 하나요? 이거 솔직히 돈값을 근데 이거는 시즌 제 생각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초호화 세단 자동차에 비하면 네. 그게 돈값을 하냐라고 보면 이동수단의 가치를 둔 사람 입장에서는 못하죠. 돈값을 전혀 못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만족? 네. 감성 쪽을 택하는 분들이면 그만한 가치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불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거라서 어쨌든 지금 현재 공랭 시스템 갖고 냉각을 못하는 뭐 CPU가 있다거나 냉각을 그건 못하는 없죠. 그래픽 카드가 없기 때문에 네.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디까지나 소비자 취향과 자기 만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익스트림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쵸. 돈값을 네네네. 지불할 네네네. 수 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일정 수준의 이상 하이엔드 사양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네. 자기 만족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네. 거죠. 저도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에이터에 장착하는 팬에 따라 발열 해소에 크게 작용하나요? 이건 당연한 거죠? 네. 네. 라디에이터 쿨러가 어떤 거가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발열 해소 능력 차이는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수하면 그래픽카드 AS는 어떻게 받나요? 요새 RTX 이슈가 많은 것 같아서 다시 워터블럭을 빼고 원조립을 해서 원래 상태처럼 바꾼 다음 보내는 건가요? 이거는 일정 브랜드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업체마다 이렇게 컨택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조금씩 있어요. 쿨러를 분리하면 원래 AS가 안 됩니다. 순정 쿨러를. 근데 저희를 예로 들자면 그냥 대표적으로 조텍 그래픽 카드는 쿨러를 분해해도 AS를 저희 쪽에서 순행을 하신 분들은 다 처리가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할 때는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네요. 사실상 규정상으로는 순정 쿨러를 분해하면 AS가 안 됩니다. 그냥 요거는 제조사별로 좀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순행 관리 방법이에요. 그냥 압력 밸브만 누르면 되냐, 아니면 뭐 다른 걸 해야 되냐 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순행 관리 방법이 생각보다 단순하죠. 어렵다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제일 중요한 건 압력 밸브보다도 펌프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쵸. 왜냐하면 펌프가 멈추는 순간 네, CPU 온도가 차츰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확 올라가요. 그쵸. 그 다음에 냉각수, 그리고 이제 이상적으로 온도가 조금 높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는요. 네. 네. 정리를 해드리자면 질문 중에 이것도 있었어요. 인디게이터랑 온도계를 꼭 달아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문가여도 인디게이터 있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펌프가 도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인디게이터고요. 유온이 높은지 안 높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온도 센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순행을 모르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구매하셨을 때 이 두 가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품이 꼭 들어가는 게 좋고, 관리 방법은 말씀하셨다시피 냉각수 교환하시고, 압력 밸브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압력이 되게 많이 차면요 그냥 빵 빠져요. 욕실에서 수도꼭지에 호스를 끼우시고 그 느낌이죠. 예, 이거를 딱 꺾으면 이쪽이 빠질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폭발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는 이 물통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압력 밸브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순행 관리법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다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순행에 들어가는 부품들, 구성품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행에 들어가는 부품들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PVC 호스, 제일 기본적인 거죠. 이거 가지고 냉각수를 어딘가로 이동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펌프에서 나온 냉각수를 이 관을 통해서, 그쵸? 이 관을 통해서 라디에이터로 보내거나, 냉각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워터블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크게 많이 쓰는 게 PVC 호스,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요거 아크릴 파이프고요. 그리고 요거하고 생긴 건 똑같은데 PETG 관이라고 요새 많이 쓰시는 거, 아까 밴딩 했었던 거 요거고요. 요 두 개 차이점은 얘가 경도가 조금 더 높고 얘는 경도가 좀 낮고요. 그리고 연화점이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요. 밴딩 같은 거 하기에 난이도는 PETG가 더 쉽고요. 아크릴은 이렇게 톱이나 뭐 이런 걸로 잘라야 되는데 얘는 전용 커터로 잘라도 잘라지는데, 아크릴을 만약에
이렇게 자르면 해볼게요. 되지도 않네. 오, 네, 이렇게 깨집니다. 톱이나 뭐 그라인더나 뭐 요걸 자를 수 있는 다른 툴로 잘라야 됩니다. 얘도 네. 커터로 요것도 이제 호스 잘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게 동파이프고, 네. 그리고 요 동파이프 커터가 따로 있어요. 요거는 꼭 이 회사 거를 안 사시더라도 공구상가 가도 동파이프 커터 네. 사실 수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아 이거요? 네. 제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닌데. 그럼 최대한 조금만 자를게요. 네. 여기 롤러에 이렇게 맞게끔 해놓으시고 이걸 끝까지 해갖고 적당히 이제 조이세요. 너무 세게 조이시면 돌리기가 힘드니까요. 적당히 조이신 다음에 잡고 여기를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점점 이게 돌리다 보면 수월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동관이 파인 거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조금 돌리시고 또 잡고 돌리시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동간 커터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가밴딩 돼 있는, 그러니까 90도 밴딩 돼 있는 상품도 나와요. 저 있어요. 네. 요렇게 한번 90도 밴딩이 돼 있어서 밴딩하는 구간에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건 두 번 돼 있어서 말 그대로 요건 양쪽 끝을 잘라서 길이 조절해 갖고 쓰시는 제품도 있고요. 얘는 CPU 워터블럭이고요. CPU에서 발생된 열을 이쪽에 이제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제조사마다 이제 인아웃이 돼 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제품도 있는데, 여기로 들어온 차가운 물이 베이스에서 데워진 거를 열을 가지고 이쪽으로 나가서 라디에이터 가서 식히고 다시 펌프로 돌아오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얘는 소재가 동으로 되어 있는 워터블럭이고요. 요건 냉각수가 보이게끔 아크릴로 되어 있는 워터블럭입니다. 보통 많이 제일 선호하시는 제품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냉각수 네. 색깔이 보이다 보니까. RGB도 보이고. 네네네. 그리고 요거는 동제품인데 금도금을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차이는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아크릴하고 동하고 본다고 하면 얘는 온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온도 네. 차이도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안정성 차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아크릴 말씀드릴 때 그 히팅건으로 얘를 밴딩하기 위해서 가열을 했잖아요. 그때 한 60도부터 얘가 이제 노곤노곤해지면서 변화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밴딩을 하는 건데 펌프가 안 펌프가 돌거나. 멈춰서 네. 물 온도가 60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아크릴 커버가 변형될 수가 있어요. 그럼 누즈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피팅이 체결이 돼 있는데 이쪽에서 변형이 되면서 누수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쁜 거를 조금 포기를 하고 그 대신 얘는 그런 내구성 면에서는 조금 더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변형이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온도 네. 갖고는 불가능하죠. 네. 추가로 아세탈 재질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세탈도 변형에 유리합니다. 네. 근데 아세탈은 워터블록으로 잘 사용하진 않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 동 아니면 아크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라디에이터. 이게 어쩌면 냉각의 핵심이죠. 그렇죠. 순행 냉각의 핵심인데 입출수구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요거를 그냥 땡기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말 그대로 황동으로 재질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보이시는 이게 꼴꼬불하게 되어 있는 핀들 보이실 거예요. 이건 아마 구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네. 이거는 이제 검은색으로 그냥 도장을 한 거고요. 라디에이터 요 입출수구는 소비자 마음대로 정하는 거고요. 네.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돼요. 네. 여기 절반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간 절반에 요 보시면 요걸 튜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이시죠? 튜브요. 네네. 여기로 물이 들어가면 요 튜브로 물이 나눠져 갖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한 바퀴 돌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 끝에서 다시 요렇게 만나서 요쪽으로 요렇게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진 물이 여기를 지나면서 냉각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팬이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장착되는 팬이 또 엄청난 냉각을 그쵸. 좌지우지하기 네, 때문에 네. 이 팬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입니다. 소음이 적고 풍량이 많은 그런 팬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냉각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라디에이터 두께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또 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CPU 쿨러, 그냥 공랭 쿨러 생각하시면 120mm 쓴 거하고 92mm 쓴 거하고는 히트싱크 면적이 차이가 나거든요. 팬도 그쵸. 물론 커졌지만 냉각할 수 있는 방열 면적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두꺼운 라디를 쓰고 풍량이 큰 팬을 쓰면 냉각 물온도를 낮추는 데 더 네. 이득을 볼 수가 있죠. 유온이 낮아지면 그만큼 그쵸. 냉각 CPU, 효율이 네.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펌프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펌프도 어쩌면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사람 몸으로 따지면 심장이죠. 그쵸. 네. 피를 돌리는. 그러니까 혹자는 이게 심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 정확하게는 냉각수를 순환시켜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얘가 심장으로 보는 게 맞고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얘가 멈추면 냉각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제품은 그 펌프만 있고 네. 물통은 따로 있어야 되는 제품이고요. 네. 요거처럼 이 두 가지 제품처럼 이제 콤보 제품이죠. 그러니까 물통하고 펌프가 같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보자분들 하시기에는 이렇게 콤보로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작업하기 훨씬 편리하세요. 그쵸. 근데 왜냐면 미관상 얘가 더 좋아요. 아 그쵸. 근데 네. 이제 이거 갖고도 또 충분히 특이하게 또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그쵸. 물통 따로 두시고. 네네. 실제로 네네. 커스텀 수행 처음 해보시면 제일 고민되는 게 라디에이터 장착하는 위치는 케이스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쵸. 얘는 그냥 고정을 하면 돼요. 앞이든 네네네. 위든 CPU 오토 블록도 그냥 끼면 되거든요. 메인보드. 근데 얘는 어디다가 달아야 될지를 사실 엄청 저도 고민. 항상 고민을 해요. 저도 고민해요. 네. 이거 쓰시는 분들은 네. 진짜 이 위치가 어디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이쁘게 나오냐 안 이쁘게 나오냐 간섭 생기냐 안 생기냐 이게 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리면 이 펌프 같은 경우는 성능이 진짜 좋아요. 가격대도 많이 비싸죠. 얘는 거의 대부분 그래픽카드 되게 많이 들어가고 CPU 많이 들어가는 네네. 워크스테이션 제품들 있잖아요. 블럭이 많이 들어가고 거쳐야 할 공간이 많으면 유속이 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그때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물론 일반에도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대나 조립 그렇죠. 난이도를 봤을 때는 가성비 생각하면 네, 일반적으로 이 제품들만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커스텀 제품을 제조하시고 유통하시는 모멘테크놀로지 대표님과 이렇게 커스텀 부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에 댓글을 또 남겨주시면 제가 대표님 또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도 영상 촬영해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순행 부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